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모션 그래픽 수업에 필요한 애프터 이펙트 툴 기능에 대한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여러분들 시작 화면에 가서 어도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으로 어도비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설치가 되시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는지 체크 먼저 해주세요. 우선 저는 클라우드를 열어서 제 계정을 확인하는데 저는 eyn.net 이라는 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통합 유레카 안으로 들어가시면 매일 eyn.net 계정을 활성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요 안에 들어가서 eyn.net 계정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도비에서 이 계정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신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용 관련된 툴들을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번 수업에 포토샵과 또 일러스트를 이용한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 관련된 툴들을 설치해보고 한번 만져도 보고 실수도 해보면서 수업에 대한 선행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프리미어라든지 브릿지 같은 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그리고 브릿지, 당연히 애프터 이펙트도 설치되어 있어야겠죠. 자, 여기 화면 안에 보면은 점 3개 이렇게 열려있는 기타 액션이라는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기타 버전을 열어볼게요. 지금 최신 버전 17.0.4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할 2020 버전인데요. 어도비 CC 2020 버전 외에도 다른 버전들이 쭉 있습니다. 아직 제공하고 있는 버전들이 있는데 이 기존 버전들은 저희가 수업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전 버전이 작업하기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도비에서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이 영상을 편집하는 툴을 무조건 설치한다고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윈도우 환경, 내 맥 환경에 맞는 환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윈도우와 맥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64비트 이하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32비트 PC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설치할 수 없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우선 64비트 이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선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선 램이라는 게 있는데 램에서 최소는 8기가, 최소가 8기가지 사실 권장은 16기가예요. 요거는 맥이랑 윈도우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환경 설정에서 내가 어떤 사양의 PC를 갖고 있는지, 내 맥북은 어떤 사양인 건지 지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하드디스크의 용량 또한 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윈도우의 경우는 5기가 이상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지 설치나 가능하고, 그 외에도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 보면은 디스크 캐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우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추가 공간이 최소 10기가는 필요해요. 그러면 내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맥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가름이 되시죠. 더불어 맥 같은 경우는 윈도우보다 훨씬 더 설치하고 작업하는데 최소 공간이 좀 더 커요. 여기는 6기가 이상의 하드 공간이 있어야지 설치 중 추가 여유 공간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위한 추가 공간은 10기가. 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 또 공통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3D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레이 트레이시드 3D 렌더용 어도비 GPU 카드가 선택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는데 우선 그 부분까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굳이 시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잠깐 닫아 놓을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생성이 되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고 있는 이 화면은 홈 대화창입니다. 이 창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열 때 즉시 명령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데요. 우선은 X 버튼을 눌러서 닫고 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메뉴바라고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작업 명령 목록이 생성이 되지고요. 그 아래 여기 버튼들이 달려있는 이 공간은 툴바입니다. 유용한 툴을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옆에 쪽으로 좀 와서 볼게요. 여기 보면은 디폴트부터 해가지고 스탠다드까지 쭉 있는데 여기는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업 환경창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명 이 부분을 워크스페이스 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보면은 세팅이라고 되었어요. 다른 말로 동기화 세팅. 현재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동기화된 다른 컴퓨터에 작업한 환경 설정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프로젝트 패널은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웹에서 갖고 오는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이렇게 푸티지 소스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생성한 솔리드며 레이어, 컴포지션을 모아놓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컴포지션을 생성하면 이 아래로 당겨서 작업을 하는 형태, 또 여기 있는 작업들이 이쪽으로 저장되는 형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사용될 프로젝션 패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화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화면 뷰를 통해서 최종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약식으로 컴프 패널을 불러서 그 부분만 또 따로 점검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하단 부분, 이 영역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레이어와 컴포지션을 쌓아놓고 배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임과 또 효과 등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패널들이 여기 쭉 몰려있죠. 인포, 얼라인, 기타 등등등등 쭉 모여있는데 각각 패널을 탭을 선택해서 패널마다 보유한 세부 옵션을 확장하고 또 다시 클릭하면서 패널 탭 형태가 축소되어 공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결국 어디에? 요 안에, 여기가 어디죠? 메뉴바 안에 있는 옵션들이에요. 지금 이펙트 패널만 관련해서도 보면 여기에 그 기능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난 작업 환경이 여기 오히려 컴포지션 부분이 더 넓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 정도는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가 어디?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간혹 애프터 이펙트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화면과 같지 않아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인터페이스의 원인이 결국 엉뚱한 단축키가 눌러지거나 잘못된 클릭으로 인해서 패널 크기가 바뀌고 패널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럴 때는 사실은 리드라든지 언두라든지 이런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본인들이 작업하기 편한 작업 환경 정도는 세팅을 하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사실상 작업하기 좋도록 미리 많은 세팅 값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우선 여기서 보이는 것만 해도 기본형으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학습을 돕는 것, 그 다음에 표준형이고 작은 화면 보는 것과 라이브러리 등등등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작업 환경 세팅 값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보이는 올 패널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가 가진 모든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난 이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환경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패널 같은 경우 가장 키는 뭐 바로 모션과 스케치, 그리고 스무서라든지 위글러 같은 자동 설정 애니메이션 관련된 패널들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이런 기능들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자, 또 다른 것들도 보면 뭐 컬러 같은 경우는 색상에 관련된 속성을 표시하는 패널들이 추가로 붙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색상과 관련된 패널이 추가로 생성이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디폴트겠죠. 제일 많이 쓰이는 패널들을 가장 이제 획일적으로 초기 화면에 동일하게 배치를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펙트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펙트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펙트와 관련된 패널이 많고, 저희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세팅 값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툴을 많이 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는 거의 단축키를 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를 실제로 패널을 두들길 일보다 단축키로 호출해올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 이 외에도 뭐가 또 있을까요? 자주 쓸만한 게 에센셜 모션 그래픽 관련된 것들, 그 그래픽 관련된 것들,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센셜 그래픽을 패널을 표시를 하고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스몰 스크린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타 패널을 최소한으로 표현해서 해상도가 제한적인 타블렛 PC라든지 터치 스크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뭐 프리미어라든지 에펙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데, 스크린 화면이 크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 스몰 스크린에서 연습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사실은 뭐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작업 환경은 다 달라요. 모니터가 작은 노트북에서 활용하려면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스크린 같은 것들이 적합할 거고요. 특정 명령을 적용하면서 해당 명령에 사용되는 패널들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보통은 디폴트 값에서 작업을 해요. 추가로 필요한 메뉴가 있을 때는 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각각 필요한 패널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위치에 맞게 잘 배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인트라는 걸 체크하면 페인트 옵션이 떴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 놓고, 이걸 작업하면서 나 지금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윈도우에 들어가서 다시 페인트 부분을 클릭하면 삭제되기 때문에 그때 편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폴트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디폴트 상태에서 옆에 보면 요 줄 세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저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작업 환경을 꾸민 것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패널들이 떠요. 자, 내 맘대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내 맘대로 변경한 현재 작업 환경을 어도비에서 애초에 설정한 디폴트 작업 환경으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디폴트 값은 지금 내가 만들어 온 환경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경된 작업 환경을 현재 활성화된 작업 환경에 덮어 씌웁니다. 이거는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사용을 권하지 않아요. 가끔 너무 중요하게 자주 써야 되는,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요. 복구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에는 내 맘대로 변경한 작업 환경을 새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클릭을 한 상태에서 타이틀이 없는 워크스페이스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제 이름이 보이세요? 효효 워크스페이스. 여기는 이제부터 제가 수업을 할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디폴트 값 그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디폴트에서,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에디트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쓰지 않을 거예요, 쓸 거예요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원하는 환경으로 구축을 해도 되고요. 보면 효 워크스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네요. 클릭해서 델리트 누르면 없어졌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쓰시되 단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두 번째 거 누르지 말아주세요.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툴바에 있는 도구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회전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맨 앞서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작하면 열리는 홈 버튼,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세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작업했던 리스트를 가져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학습 기능이라든지 싱크 세팅하는 거라든지 기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꼼꼼하게 눌러보세요. 다음은 선택 버튼입니다. 선택 버튼과 손바닥 버튼 그리고 돋보기 버튼,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서 봤을까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포토샵, 일러스트, 하다못해 프리미어까지 이것들이 구성이 전부 동일하게 생겼어요. 우선 셀렉션 툴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툴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 패널에서 화면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돋보기 툴 같은 경우는 작업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죠. 자, 이 옆으로 보면은 회전 툴과 그리고 카메라 툴이 있습니다. 회전 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회전할 때 사용하게 되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열리지는 않지만 여기 카메라 툴 같은 경우에는 하위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카메라를 X축, Y축으로 이동시키거나 카메라를 Z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툴은 앵커 툴이라고 하고 앵커 포인터 툴, 중심점 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중심점을 이동할 때 사용되고요. 뒤에 보시는 툴은 사각형 툴과 펜 툴 그리고 텍스트 툴입니다. 다들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사용해 보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이런 도형 툴 안에는, 도형 툴과 또 펜 툴 안에는 우리가 쉐이프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도구 툴 중에서 사각형 툴 안에는 렉탱글 툴과 그리고 라운드드 된 렉탱글, 그 외에 원형 툴, 다각형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펜 툴은 일반적으로 일러스트에서 사용하시는 펜 툴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텍스를 추가하는 펜 툴이라든지 지우는 펜 툴이라든지 베지어 핸들을 만들어서 곡선을 만드는 펜 툴이라든지 마커를 만들었는데 패더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능들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요게 우리가 학교에서 주는 공짜를 써서 그래요 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집니다. 현재는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 점은 감안해 주세요. 뒤이어서 보여지는 툴들은 이게 바로 브러쉬 툴, 그 다음은 스탬프 툴, 그리고 지우개 툴입니다. 브러쉬 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죠?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는 툴. 그리고 스탬프 툴은 레이어 패널에서 복사하려는 원본을 Alt를 누르고 클릭한 채 복사할 영역으로 드래그하면 해당 부분이 복사가 되집니다. 이거는 포토샵에 있는 기능과 흡사하죠. 그리고 지우개 툴, 단축키로 컨트롤 B 누르시면 되는데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한 부분들이 지워지게 될 거예요. 오브젝트 실컷 그려놓고 잘못 드래그하면 다 지워지겠죠? 근데 실제로 저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무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게 여기 사람 모양이 그림 그려져 있는 브러쉬, 요거를 로토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배경과 인물 또 뭐 물체를 분리해서 합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단순 로또 브러쉬하고 리파인 엣지 브러쉬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리파인 엣지 브러쉬를 이용하면 엣지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핀셋 모양의 툴이 있는데 얘는 퍼펫 핀 도구라는 친구예요. 이미지에 관절을 추가하거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흔들리는 움직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퍼펫핀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맨 뒤쪽에 스냅핑이라고 하고 체크박스가 열려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오브젝트나 기준점 이동했을 때 스냅 이렇게 묶여가지고 딸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됩니다.